In progress. 8시 정각입니다, 여러분. 네, 입장하신 분들은 디지털 배움터 로그인 해주시고요. 출결 증빙사진 찍어야 되니까 얼굴 한 번씩만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여러분 보이나요? 손현수 강사님 선생님? 얼굴이 정지 화면으로 떠요. 제 얼굴이 정지화면으로 네, 렉 뜬다고요? 걸리는 것처럼. 아, 그래요? 다른 분들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 안 켰어요? 자, 다른 분들 좀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지 수업이 좀 빨리 시작이 됩니다. 화면 안 켜신 분들 이렇게 많으시면 수업 진행을 못 하는데요. 자, 양정화 화면을 선생님, 켜주시겠어요? 황전 선생님 들어오셨고, 남윤주 선생님 안 보이고, 손 선생님, 영화 선생님, 박영준 선생님도 얼굴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다하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분들 출석을 지금 화면이 인정을 두 못 개 켜져서 받아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제 거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켜주십시오.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카메라가 스마, 없어. 그럼 혹시, 스마트폰도 같이 죄송한데, 들어오세요. 박영준 선생님 저기 얼굴 나온 사진 없을까요? 혹시? 이게 저희가 얼굴 참여한 또 오늘은 수업을 못 할 것 좀 같아요. 보고 있는 이렇게 되면. 것처럼 자연스럽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아니, 접겠습니다. 거의 다 카메라 다 켜주세요.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가지고 이경화 제, 선생님하고 박영주 선생님만 화면을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윤주 아, 선생님하고 세 그래요? 분만. 다 켜졌는데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요? 제 눈에는 제가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김용태 선생님 한 분 보이네요. 제 눈에는 진짜 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오셨는데? 다 나오시고, 지금 이경화 선생님하고 박영주 선생님하고 남윤주 선생님만 얼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양정화 선생님하고 세 분. 세 분 얼굴 좀 부탁드리고요. 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접속하시냐고 여쭤보신 선생님, 제가 아이디랑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디로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자, 여기 숫자 있죠? 스마트폰의 줌을 열고, 여기 아이디라고 써져 있는 숫자 있어요. 그거 213-980-9421 쓰시고 암호 1234 쓰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에, 이제 얼굴이 다 보입니다. 아이고, 다들 안 보이셔가지고 수업을 못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줌에서는 양손을 들어서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를 오늘 처음 봤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혹시 저 오늘 처음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양정화 저번 선생님 시간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까지는 이어진 수업이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이제 떨어진 수업입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준비 단계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하고 갈까요? 재밌는 넌센스 퀴즈인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직접 참여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줌의 채팅창에다가 답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 켜시고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닉네임 적어주시고요. 자, 오리님 들어오셨고요. 현재 망고님, 뽀짱님, 바다님 들어오셨네요. 자, 마구 들어오세요. 이제 안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QR코드는 이거고요.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고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나가져서 다시 들어오기 어려우시니까 그대로 기다리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화면을 보시고요. 답은 스마트폰에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전화는 써주세요. 빨리 쓰셔야 돼요. 4, 3, 2, 1, 5, 땡! 우와, 정답이 없었어요. 오답 한번 봐볼게요. 핫라인. 다음에 여기다 초성을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전화였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여름마다 일어나는 전쟁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못 적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이 더워였습니다. 더워. 아셨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 꼭 맞추세요. 엄마가 길을 잃으면 네 글자입니다. 맘마미아 맞춰주셨습니다. 우와. 바다님 1등. 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네 글자입니다. 최저임금. 끝에 숫자는 임금이고요. 끝에 두 글자는 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맞춰주셨네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빨리 쓰신 분이 점수가 더 높아요. 자, 가장 뜨거운 과일은 뭘까요? 복숭아입니다. 앞에 붙여야 돼, 두 글자를. 힌트 드렸습니다. 아, 뜨거. 천도 복숭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두 개 남았네요, 아직. 자,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세 글자인데요. 뭐뭐 중. 생각보다 쉽지 않죠. 냉방중. 냉방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새는 하얀, 네, 그 새인데,
끝에가 조로 끝나죠, 조. 세 분이 답하셨네요. 백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다님이 1등 하셨습니다. 바다님 누구세요? 우와, 이효영 선생님이 바다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우와, 생각보다 잘 맞추시는데요? 다 쓰는 거여서 찍는 거였으면 좀 편했을 텐데, 아쉽죠. 우리 혹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거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 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면 수업하는 것처럼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 더 해달라거나, 뭐, 지난번에 뭐 잊어버렸다거나, 뭐, 요거는 한 번 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음, 없으신 거네요. 네, 없으시면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 이숙녀님이 못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셔서 여기 알려드려야 되겠네. 잠시만요. 어여 들어오세요. 자, 한 분이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잠시 기다렸다 같이 시작해 볼 거고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트북 L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좀 사용해 보셨어요? 괜찮으시던가요? 뭐 궁금한 점은 없으셨어요? 사용하시면서? 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이제 책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책을 좀 만들어 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영상도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 다음 시간 거 잠깐 제가 스포를 좀 하면 요런 건데요. 한번 봐보실래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 예정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업에 적용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네, 책 만들기 수업인데 제가 몇 년, 동화책을 쓴 지 좀 오래돼서 요즘은 뭐가 바뀌었나 하고 불이 나게 한 2시간 투자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출판을 신청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벌써 교보문고랑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하니까 책이 네,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가 2시간 투자해서 만든 책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과정으로 만든 책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요거를 책 모양으로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중에 바로 책 한 권 정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는 거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캔바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캔바? 나는 캔바라는 거 처음이다.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숙녀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항상 그 아이디예요.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안 갔나요, 링크가? 우리 신청돼 있는 분들은 모두 갔을 텐데, 음, 자, 제가 오늘 할 내용의 책을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요 책인데요. 지금 책 모양으로, 링크는 따로 오지 않았어요. 네. 디지털 배움터에 들어가시면 아마 링크가 보일 거예요. 출결하시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책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넘기고, 책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의 책을 제가 만들어서 출판을 해서 이게 한 2시간 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어제부로 출판을 했다라고 작가와 뭐죠? 교보문고랑 S24 이런데 배분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네, 오연주님 다음 주에도 수업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저의 계획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고요. 네, 금요일에는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오전 중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는 수업은 컴퓨터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하는 수업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조금 더 6일은 없던데요. 아, 그게 모집하는 날짜를 제가 조금 잡아놔서 아마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6일이면 보통 1일부터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모집하는 기간을 잡아서 남궁호수님 6일은 없던데요? 그럼 다른 날은 있던가요? 네, 있었어요? 6일은 없고요. 아, 맞아요. 6일은 없습니다. 아, 제가 까먹었네요.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6일은 제가 소상공인들 교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 멘토링이 그날 잡혀 있어서, 맞아.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이 시간대에 하는 수업은 다음 주는 없고요. 13일, 20일로 묶여져 있는데 그때 인원수가 다 차가지고 지금은 접수 마감 상태고요. 지금 오늘 수업 아, 들으신 분들 제가 그 접수하신 거 확인해보고 다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은 네. 오전 수업이 7일, 14일 거 한 묶음으로 접수가 돼 있고 그거 역시 다 마감이 돼서 지금 마감 처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녀님께서 수업 듣게 해달라고 신청 못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선현수 선생님의 재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오늘 이거 해볼게요. 자, 제미나이 잼스와 구글 플로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책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명희 선생님께서도 저도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자, 이렇게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편이어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화면도 잘 안 켜시고 그러면 사실 강사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이 줌 수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 찾아보면 줌으로 하는 수업 별로 없으시죠? 화상 수업. 그쵸? 화상 수업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받은 케이스여서 저는 하는데,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저도 디지털 배움토에다 얘기해서 좀 더 먼저 많은 이런 교육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려 선생님. 그렇죠. 온라인 수업 거의 안 합니다. 대면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좋으시니까 참여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강 가능하신 분들 수를 넘겨서 지금 받고 있다 보니 조금 더 참여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플러스 요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해볼게요. 네. 자,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우리가 책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나는 책 써봤다. 작가다. 혹시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본인 책이 이렇게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책을 보면 책은 이렇게 이제 몇 권 없는 것 같은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진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편집자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임양선이라고 쓰면 이번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책 벌써 만들어져 있죠. 보시면 이런 책들을 거의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에디터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 10권 이상의 책이 이미 편집만 한 것만도 그렇게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뭔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책이 출판되는 그 흐뭇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만약에 책을 출판하고 싶다 그러면 출판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나는 교보문고에 내 책이 팔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숫자 1. 네, 이숙녀님, 오연주님, 윤현숙님, 남궁옥수님, 김용태님, 이명희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마지막까지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책을 다 출판하는데 무료거든요, 여러분.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툴 만드는 것도 네,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캔바를 사용할 때 이제 편집할 때 들어가는 어떤 이런 글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좋습니다. 우리 엄마 자서 좀 만들어 드리면 너무 좋죠. 자, 그러면 그것만 이제 한 달간 무료 체험을 하시든 해서 캔바를 유료로 전환을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조금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음, 자, 요거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걸 할 겁니다. 스토리를 기획하고 캐릭터도 디자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를 먼저 디자인을 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트북 LM에 가서 이거를 슬라이드로 출력을 할 거예요. 책에 대한 내용을. 그런 다음 마지막에 캔바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책이 완성이 되고요. 이 책을 다운받아서 출판사에 우리가 출판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 끝이 나는 거예요. 출판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본인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어, 이제 수익화가 됐을 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증이 된 은행 계좌번호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메일 인증과 본인 인증, 그다음에 은행 인증. 이렇게만 계좌 인증까지 해놓고 나면 바로 책이 판매되면 아무리 작은 돈이어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책이 판매된 걸 교보문고나 예스24나 뭐 이런 데서 판매되는 걸 한 달 동안 어, 통계를 내서 바로 그 달 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장애인 재활협회의 70대 어르신 이게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이럴 때 알려드려서 그분도 책을 두 권을 출판하셨고요. 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도 책을 출판하셔서 수익화하고 계십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도 계속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책을 만들고 계시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간단하게 책 만드는 방법, 진짜 초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방법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미나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스토리를 기획하는 일을 먼저 하고 캐릭터까지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걸 가지고 노트북 LM에다가 소스로 주고 책을 만들어내서 그 슬라이드 자료를 이제는 어디로 가요? 캔바에 가서 편집하는 것까지 하면 완벽하게 책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기획 단계에서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AI하고 같이 협업하는 느낌으로 티키타카 티키타카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기승전결로 딱 만들어서 그런 다음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가 혹시 중간에 일관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미지에서 그래서 캐릭터 시트를 뽑아낼 거예요. 앞, 옆, 뒤,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걸로. 그런 다음에 노트북 LM에다가 소스를 주는 겁니다. 슬라이드 제작하는 것까지. 일단 요 목표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미나이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 제미나이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미나이를 여셨으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여기 왼편에 잼스 있죠? 혹시 잼스가 안 보이시는 분은 설정에 들어가면 잼스 이렇게 있고요. 잼 관리자라고 들어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잼스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는 잼스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잼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서 뭘 하실 수도 있고요. 있는 걸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중에 브레인스토밍 도움이라는 걸 활용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도우미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는 다 들어오셨을까요? 나 잼스까지 들어왔다 하시는 분 숫자 2 남겨주시거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오케이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연주님, 이숙녀님, 네, 김영태님, 남궁호수님, 네. 자, 그러면 준비가, 네, 다 되셨네요. 혹시 기다려달라 하실 분 계시면, 못 찾았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숫자 4를 남겨드리면 제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못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네, 없으시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잼스에 들어오셨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자, 여기에 내가 뭔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기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화책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보세요. 이 책을 만든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동화책을 쓰고 싶은데 밖에 안 했죠. 그랬더니 아,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주고요. 나는 대상이 누구고 뭐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만큼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힌트를 드리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AI로 동화책을 만들려고 해. 네가 단계별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답변을 기억해서 마지막에 하나의 결과물로 생성해줘.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 질문을 해. 이렇게 하고 써봐 주세요. 제가 이거, 자, 한번 그대로 써봐 주셔도 좋고요. 저처럼 그냥 동화책을 쓰고 싶은데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 도움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 걸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잼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를 듣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계속 답을 티키타카 하면서 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비서를 두고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글자를 복사해서 달라고요? 네, 방금 사진 보내드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거를 글자로 변환해서 글자로 써놓은 것도 있을 건데, 요거는 안 써놨네요. 요거는 써놨는데, 뭐, 글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타이핑 해보십시오. 아니면 마이크 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마이크 다 열려요, 제미나이가. 자, 보시면, 여기 마이크 열리잖아요. 얘 열고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참고로 그냥 동화책을 쓰고 싶은데 밖에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머릿속에 맴도는 주인공이 있냐? 그래서 저는 귀여운 아기 보도콜리 강아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 강아지여서.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어, 아이디어를 세 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고르게 웅덩이가 무서운 콜리의 징검다리 도전이라는 걸 골랐어요. 그렇게 한 다음, 예,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승전결 구조표로 다시 구성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이야기를 10페이지나 12페이지 분량의 기승전결 구조표로 다시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봐 보세요. 자, 여러분의 스토리가 마음에 들도록 뽑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혹시 반전을 주고 싶다 그러면 반전 스토리도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스토리 하나만 기획해 보세요. 그래서 기승전결 구조표로 예, 구성을 하는 게 이번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거 하는 시간, 예,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예, 스토리를 예쁘게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걸로. 자, 얼추 마음에 드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스텝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괜찮다 하시면 오케이. 아니면 숫자 3. 기다려라 하시는 분은 숫자 4. 아직 조금만 더 매만질게요 하시는 분 숫자 4 적어주세요. 숫자 4. 네. 아, 다 되셨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표.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계실까요? 40분까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8시 40분까지 마무리해서 기승전결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이 어르신이 70대 어르신이고요. 이 친구가 뇌병변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자,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들 쓰시고, 네.
책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람 냄새 나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AI에게 100% 맡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좀 들어가게 예, 좀 인간적인 맛을 좀 넣어주세요. 이미지 연풀은 영어로 나왔는데 괜찮나요? 이미지 연풀이 뭘까요? 연풀? 네, 엄청 뿌듯해하셨죠. 연출. 이미지 연출은 영어로 나왔는데 괜찮나요? 네, 일단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한국어로 있으면 네, 이 웹툰 제작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웹툰 만들고 싶으세요, 오연주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바나나 NL 설치해 드렸는데 그거 있으시죠? 학장 프로그램.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기승전결 준비된 표가 하나씩 있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로 갑니다.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자, 예, 내 스토리에, 내가 쓸 그림책의 주인공이 될 캐릭터를 먼저 만드는 건데요. 이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앞, 옆, 뒤 다양한 표정을 포함해서 시트로 한 장이 이렇게 뚝딱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습이 될 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이 캐릭터를 시트로 만들어서 다양한 표정까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만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마음에 쏙 드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뭘로 할 거냐. 저는 여기 이제 소프트 파스텔 수채화 방식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스타일 네 가지 알려드렸었죠. 만화로 쓰는 스타일로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건데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뭐 빈티지 일러스트 스타일이라든지 한국 웹툰 스타일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한국 만화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주인공을 하나 만들고 이 주인공의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드나요? 네, 그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잼스에서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요, 잼스에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아까 우리 잼스에 브레인스토밍 도우미로 들어오셨잖아요. 거기서 지금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하다가, 예, 시트를 그려줘 하는 겁니다. 수채화 스타일로 표현해줘, 그려줘. 뭐 이것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려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시는데, 혹시 안 그려주면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하세요. 이미지 만들기로. 그러시면 아마 이미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캐릭터가 다 만들어지셨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2분 정도 더 시간 드릴게요. 김용태님 보내주셨네요. 오, 귀여워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네요. 이름은 퐁이. 아기곰 퐁이의 가자나라 모험. 에이. 자, 여러분, 꼭 어린이를 위한 만화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 만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 그림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동화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웹툰도 되고 성인 동화도 되고 뭐 상관없이 예, 꼭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를 쓰는 건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 쉬워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분들도 캐릭터 시트 나왔어요? 계속 안 그려져요. 가끔, 네, 가끔 재미나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여기 플러스 누르고 이미지 만들기로 했는데도 안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새 채팅 눌러서, 네, 새 채팅 눌러서 다시 그려달라고 해보십시오. 네, 너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 이렇게 달래가면서 쓰셔도 괜찮아요. 재미나이가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말 안 들어줍니다. 우리 비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 상사가 시켜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예, 재미나이도 그래요. 어떨 때는 되게 잘 그려주다가 아니 갑자기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고장이 났나? 이 시스템이 바뀌었나? 이명희 선생님도 안 그려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미지를 많이 그려주는 곳 알려드릴까요? 힌트로? 자, 그럼 프롬프트를 복사해서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마우스를 재미나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놓고 우측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새 분할 보기에 탭 추가라는 게 열려서 탭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글 플로우라는 곳을 찾아와 보세요. 제가 이거 링크 드릴까요? 이거 다음 시간에도 많이 활용할 플랫폼이라서 예전에는 구글 위스크라는 걸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구글 위스크가 플로우로 통합이 되면서 여기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는 지금 다음 동화에 들어갈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2탄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자, 플로우라고 하는 거 써진 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구글 플로우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자, 프롬프트만 나오고 이미지가 안 그려지신 분은 이미지를 공짜로 많이 그려주는 곳인 플로우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요. 여기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처럼 이런 화면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첫 화면으로 가기 위해 이걸 닫고 다른 곳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로그인까지 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네, 새 프로젝트라는 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보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요. 여기 설정란이 있어요. 세팅. 이곳에서 크기를 정하고 네, 몇 장의 이미지를 그릴 건지를 체크합니다. 이미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 무제한 무료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어느 크기로 정할지 여러분이 정하세요. 저는 1대1로 그렸습니다. 1대1로 하고 4 곱하기를 선택하면 같은 내용으로 4장의 이미지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니까 내가 4장을 뽑아내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장만 고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 여기 바나나 2에 돼 있는 거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미지가 4장이 뽑힐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안 되신 분은
자, 되신 분은 재미나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벌써 50분이 되어서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노트북 LM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자, 마음에 들게 쉬는 시간에라도 기승전결 스토리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시트 하나와 기승전결 스토리가 들어있는 표,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10분 뒤에 뵙도록 할게요. 에이, 짜증나. 음.
여러분, 9시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네. 출계를 위해서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모두들 예, 이렇게 얼굴 보고 수업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네. 어여들 들어오세요. 화면 네. 안 켜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수업부터는 참석 못 하십니다. 왜 내 것이 내 얼굴이 안 나오지? 제 얼굴 안 나오죠? 네. 선현수 갑자기 선생님 얼굴 어디 갔네요. 왜 그러지? 뭐가 보였을까요? 오늘은 들어오셨으니까, 네, 됐자요. 자, 얼굴 한 번씩 되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선현수 선생님 얼굴이 안 나와서 우리 사진 못 찍었어요, 지금. 자, 이쁘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네, 촬영됐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수업에는 참여율이 높으신 분들만 픽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수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스토리 준비됐고, 그 다음에 캐릭터 시트까지 준비 다 되셨죠? 준비가 덜 되신 분 없으시죠?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미나이에 이렇게, 있든 플로우에서 그림을 그렸든, 예,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주세요. 이미지는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저장하기 있죠? 다운로드 버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스토리를 뽑아놓은 이 부분 있죠? 기승전결 뽑아놓은 표,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 이 부분을 내 이미지 FX가 이제 없어졌어요. 구글 리스크가 플로우와 통합이 돼서 플로우 안에서 이미지를 다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정윤혜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 스토리 하나, 그 다음에 캐릭터 시트 하나 다운받아서 준비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저는 한쪽을, 네, 노트북 LM을 켜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켜져 있는 플랫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분할 보기에 탭 추가. 이거 누를 겁니다. 그래서 탭을 하나 더 열고 이곳에다가 노트북 LM을 열 겁니다. 노트북 LM을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창을 한 곳에서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한 점도 많아서 혹시 안 되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요거 나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다 하신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에다가 소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닫고, 자, 우리가 제미나이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하나만. 그러면 마우스를 제미나이라고 써져 있는 이 윗부분 있죠? 탭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우클릭. 우클릭을 하면 이곳에 새 분할 보기에 탭 추가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세요. 그럼 두 개로 나뉩니다. 한쪽은 제미나이가 있고 한쪽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다가 노트북 LM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노트북 LM, 한쪽은 제미나이가 열려 있죠. 자, 저처럼 됐나요? 자, 되셨으면 자,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소스를 추가하는 곳이 열리죠. 우리는 소스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로 캐릭터 시트가 있고, 하나는 복사한 텍스트가 있죠. 이 기승전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복사했잖아요. 이 복사된 텍스트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여기 보이는 복사된 텍스트라고 하는 소스에다가 클릭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집어 넣으셔야겠죠. 그쵸?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자,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캐릭터 시트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에 가면 이 부분에 소스를 또 추가할 수 있게 클릭할 수 있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소스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다가 또 파일 업로드 눌러서 여러분의 캐릭터 시트를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 우리가 복사한 스토리에 관계된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캐릭터 시트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채팅이 있고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슬라이드 자료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여기 꺽쇠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천천히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스텝 4, 노트북 LM에다가 소스를 집어넣은 것까지 했습니다. 자, 소스를 집어넣었어요. 소스, 캐릭터 시트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조연도 있으면 그 사람, 그 조연에 대한 캐릭터 시트도 들어가야겠죠? 저는 주인공이 하나라서 하나만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집어넣어 주시고, 슬라이드 자료에다가 이걸 써주실 건데, 자, 이걸 제가 복사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슬라이드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쓸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 쓰세요. 만들려는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여기에다가 소프트 파스텔 수채화 스타일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했는데요. 혹시 내가 이 그림의 스타일이나 어떤 걸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이미지를 활용하고 싶다면 여기 바나나 NL 지난번에 우리가 네,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했던 걸 클릭하셔서요. 여기에서 내가 웹툰 좋아하시면 웹툰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스타일 추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성하기 눌러보는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가 다 됐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 되신 분, 네, 기다릴 테니까, 예, 다 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자, 이해를 못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못 따라했다. 자,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 다시 한 번 노트북 더 설명해 만들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할까요? 그 데이터, 그 플로우에 데이터 엮는 거, 붙이는 거, 업로드 하는 거, 플로우에다가 넣는 거 아니고 노트북 LM에다 넣고 있습니다. 자, 플로우에다가 넣는 거 아니고요. 예,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노트북 LM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확장 프로그램도 까셨죠? 자, 노트북 LM을 들어오시면 새로 만들기 이거 누르셔서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소스 추가를 하는 건데 소스가 자, 이 네 가지 중에
텍스트를 카피한 건 카피한 텍스트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자, 우리가 제미나이에서 만든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복사한 텍스트에다가 넣어주시고 인서트, 삽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시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소스 추가를 눌러서 업로드 파일 누르면 우리가 이미지를 여기서 가져와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소스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여기 슬라이드를 만드는 곳인데요. 슬라이드 만드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여기 꺽쇠를 눌러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화면이 반으로 줄어져 있어서 다 안 보이시는 분은 옆으로 넘겨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화면을 제가 닫아버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소스가 있고 채팅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를 만드는 곳에 가서 꺽쇠 눌러주시면 이곳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소스를 바탕으로 10페이지를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단락을 좀 지어주는 거예요. 숫자 1 앞에 있는 것 기억나시죠? 숫자 1 앞에 자판에 보면 물결표 밑에 있는 이 따옴표 같은 거를 다다다닥 해주면 단락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해주고 나서 바나나 NL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인기 있는 스타일에 가서 이 웹툰을 한번 눌러봤어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주나 궁금하네요. 이거를 꼭 스타일 추가하기로 누르셔야 돼요. 바꿔버리시면 위에 써놓은 게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생성하기, 제네레이트 눌러주시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슬라이드로 이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 슬라이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들어지신 분 계세요? 나 벌써 만들었다 하시는 분? 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부분 설명 한 번만 더 마지막 부탁드리신다고 하네요. 설명이요? 네. 여기 슬라이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하셨죠? 슬라이드 자료 누르는 것. 아, 숫자 1 옆에 이 부분을 치고 나서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또, 자, 여기 꺽쇠 눌러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네, 복사 붙여넣기에서 소스를 바탕으로 이거는 쓰셨죠? 그쵸? 그리고 나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되고요. 숫자 1 옆에 따옴표를 뜨뜨뜨뜨뜨뜨 눌러서 어느 정도 단락을 지어준 다음 다시 Shift 엔터를 쳐요. 그런 다음에 바나나 앤 넬이 밑에 확장 프로그램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웹툰 물어보신 분 계셔서 제가 웹툰 스타일을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요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파스텔 수채화 스타일. 그래서 요걸로 해서 그냥 제네레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 다 만들어지시면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 되신 분은 다 되셨다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네, 숫자 3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트북 LM은 무료 버전입니다. 저도 무료로 쓰고 있고요. 유료로 안 쓰고 있습니다. 소스는 5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무료 버전은. 유료이신 분들은 200개까지 소스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책의 분량을 좀 늘리고 싶으면 먼저 구성을 32페이지로 펼쳐가지고 뭐 나머지 15페이지 이거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 게 15장이 최고예요. 무료로 만드는 게. 그래서 15장을 두 개의 느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칸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늘은 동화책이라 좀 짧아서 가볍게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슬라이드 그냥 하나 만든 걸로 이 동화책 만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거요. 자, 다 나오신 분은 숫자 3 적어주세요. 네. 이경아 선생님 벌써 나왔네요. 하루 5개 슬라이드는 5개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계정을 더 파서 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이 저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루에 한도가 많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3개 정도의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정이 많은데 혹시 계정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난 더 파고 싶은데 못 팠어요. 계정이 없어요 하시는 분 없으시면 안 알려드리고요. 네. 아,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크롬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상단에 본인의 이렇게 프로필 있죠? 여기. 그죠? 요거요. 이 프로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 밑에 보시면 크롬 프로필 추가라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크롬 프로필 추가. 자, 이걸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네,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하단에 계정 만들기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자, 계정 만들기 들어가신 다음 개인용이라고 체크하시고 이제 하나씩 이름 쓰고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이름 쓸 때부터 헷갈리지 않게 임양선 1, 임양선 2, 임양선 3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 다음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적으셔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아이디를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메일이 만들어준 걸 참고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이건 말고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 누르셔서 여기다가 아이디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10페이지로 줬기 때문에 10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 기승전결 아까 10장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까 뭘 했냐면
이 부분 있죠? 자, 10페이지 분량의 기승전결 구조표로 다시 구성해줘 했기 때문에 네, 10페이지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거를 15페이지 분량이라고 했으면 15장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계정 만드는 방법은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크롬을 클릭하면 예, 계정이 이렇게 쫙 보이게 예, 이렇게 하고 쓰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네, 양선사, 뭐 양선 9, 8, 7, 6,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저는 계정을 만든 건 아니었는데, 예, 제가 덕질하면서 계정을 팠던 것이 이런 데 용이하더라고요. 15기가바이트를 무료로 제공해 주다 보니 저는 저장소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셔도 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모두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셨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슬라이드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셔요. 다 되신 분들은. 아직 안 되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나는 슬라이드가 안 나왔다 하시는 분, 아직 안 나왔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잠시 기다렸다 같이 가겠습니다. 조연이 성별이 바뀌네요. 네, 캐릭터를 조연도 있었어야 했어요. 오늘 연습하셔서 이제 다음 주 수업 없으시고 2주 동안 만들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들어오셔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 하십시오. 자, 그러면 슬라이드가 다 나온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신다 하시는 분, 좀 기다려달라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나왔어요. 다 되셨네요. 예, 말씀 안 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오셨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점 3개 누르셔서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십시오. 자,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면 캔바로 들어오실게요. 캔바. 캔바라고 하는 저는 이제 아예 캔바를 앱으로 깔아서 사용하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 사이트 플랫폼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캔바라고 검색하셔서 캔바 네, 쓰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예,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고 쓰시면 아주 좋고요. 네,
쿠키는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디자인을 사용하고 하는 모든 플랫폼들은 쿠키가 생겨요. 쿠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막 하면은 이런 지우개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예, 웹상에도 그런 찌꺼기가 생겨요. 그게 쿠키입니다. 그 쿠키를 허용해 주셔야 우리가 이 사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캔버까지 들어오셨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이동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셨을까요? 자, 캔버를 한 번도 나는 안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은 숫자 2를 남겨주시겠어요? 캔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책에 관계된 것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할 건데, 캔버를 본격적으로 난 좀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커리큘럼에 또 넣어서 캔버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캔버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럼 어느 정도 다 사용하실 줄 아신 이숙녀님, 배우고 싶다이신 거죠? 네, 신해철님, 오연주님, 네네, 배우고 싶다요. 알겠습니다. 양정아님, 김용태님.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에 관계된 것만 간단하게 넣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캔바도 커리큘럼으로 넣어서 본격적으로 캔바를 좀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저는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플랫폼을 참 좋아하는데 저 같은 똥손도 예, 디자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포토샵 요즘은 필요 없습니다. 모두 예, 이렇게 캔바나 AI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서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캔바까지는 들어오셨나요? 저랑 화면이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제가 이걸로 다른 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른 곳에서 해보겠습니다. 계정을 바꿔서 자, 무료 계정으로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유료로 결제해서 캔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캔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거 이렇게 북마크 바에다가 넣고 쓰시라고 제가 북마크 바 사용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모든 제가 알려드리는 플랫폼은 별표를 해서 하나의 폴더로 놓고 쓰시면 편하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첫 번째 보이는 게 저는 홈화면인데 여러분도 홈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업로드라는 글자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업로드. 업로드 찾으셨어요? 자, 업로드를 클릭하셔서요. 방금 다운받았던 PDF를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누르시고 여러분이 다운받은 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자, 다 불러오신 분은 이렇게 최근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실 분들이라면 무료 체험 시작하기를 눌러서라도 유료로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되는 기능이 조금 있고요. 상용화하는 데 제약이 걸려서 출판을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 문제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자, 저는 여기 책 제목을 좀 써볼게요. 폴리, 어디다가 쓰냐면 상단에 여기가 제목을 헷갈리지 않게 할 거예요. 제목을 쓰시고요. 자, 여러분이 만든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보시다 보면 이렇게 글자가 오타가 나 있는 것도 보이시게 될 거예요. 펄럭이는 기와 세자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읽어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커다 라콘데 커다 타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오타들도 수정하고 내가 불필요한 이미지들은 좀 지우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씩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정을 해야 될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편집 누르시고요. 왼편에 매직 레이어스라고 있어요. 얘가 유료 버전은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유료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무료예요. 무료인 사람도 매직 레이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서 자, 매직 레이어스를 클릭하면 요소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쓸 수 있게 하나씩 바꿔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소가 하나하나 다 구분이 됐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별표 하나만 이렇게 따로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옮기실 수도 있고, 우리 강아지를 나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옮기려고 했던 강아지가 뒤로 배경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뒤로 가기를 눌러서 원상복귀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클릭을 하고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맨 뒤에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앞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요것도 맨 끝에 여기 있죠? 요것도 나는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해서 지울 수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고 지우실 수도 있고 레이어에서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지우는 방법은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지우려고 하면 내가 지우고 싶은 곳에 가서 글자를 지우고 집어넣어야 될 게 있다면 집어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글꼴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상단 위에 보이는 여기 편집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왼편에 보이는 글꼴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네버랜드 글꼴로 바꾸고 싶다. 그럼 네버랜드를 터치해 주시고요. 이거를 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캔바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알려드려야 돼서 지금 다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수정하는 것만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위에 보이는 섬세하게 조정하는 거는 클릭이 되어 있어야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나타나요. 무엇을 할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해야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뜨거든요. 이때 글, 글자 색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나는 보라색으로 바꿀래. 그럼 이렇게. 자, 부분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를 레이어로 나누기 전에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 분리하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요. 예, 액자예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액자에 이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다 보면 이렇게 가져다만 놓으면 액자에 그러니까 목업이 돼서 딱 이렇게 합체가 돼 버리거든요. 합체가 되면 무슨 이미지를 갖다 놔도 프레임 안으로 쏙 들어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버려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얘를 버려버리고 얘를 그냥 이미지만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프레임이 어떤 건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 페이지를 추가해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소에 가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자, 동그라미 프레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플하게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 장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프레임과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따로 놔둬도 되는데 액자 속에 넣어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가져다만 놓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훨씬 이미지가 깔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PDF로 다운로드 받은 거 업로드 할 때 캔바가 자체적으로 이 프레임 안에다가 그 이미지를 쏙 집어넣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수정을 하고 뭘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이미지가 와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에 들어가져 버려요. 있던 게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요럴 때, 요럴 때 내가 얘를 꺼내는 겁니다. 이미지만 먼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미지 분리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프레임을 버리고 이미지만 가지고 편집을 눌러서 매직 레이어를 누르면 얘만 가지고 여기서 구분해서 차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얘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만 따로 이렇게 빼고 싶다. 이렇게 사람을 이쪽에다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매직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매직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 글자만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있고요. 편집에 들어가서 매직 레이어스 누르고 여기서 글자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부 노트북 LM이라는 걸 지워야겠죠. 요거 다 지우는 거 중요해서 모두 다 요거 지워주세요. 노트북 LM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리고 글자 틀린 거 오타 지우시고 요것만 일단 우선 수정하는 거 여러분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을, 예, 이미지를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게요. 노트북 LM을 다 지워주시고요.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걸 알려드릴 건데, 노트북 LM이라는 거 지우고, 이미지 조금 매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매만지시고, 네. 그리고 오타 수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수정을 다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책으로 만들 거예요. 책의 형태로 보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공유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 모두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하단에 디자인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페이진 플립북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자책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헤이진 플립북스를 눌러서 이거를 여러분이 네, 지금 게시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기 눌러주시면 전자책의 형태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얘가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금 책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책이 다 잘 만들어지셨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못 쫓아오신 분들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나 못 쫓아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헤이진부터요. 자, 그러면 책을 수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수정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의 크기를 좀 조절을 했어요. 조절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디자인의 크기를 아예, 크기 조정은 유료이신 분만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대1 크기로 나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카드 뉴스라고 쓰시면, 이렇게 쓰면, 바꿀 수 있는데 유료인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수정을 못 해요. 따로 크기를 해가지고 불러오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캔바에서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카드 뉴스라고 쓰시고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자, 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드 뉴스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크기만 선택하실 거면 플러스 만들기 눌러서 크기만 카드뉴스라고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카드뉴스 크기가 1대1 크기라서 제가 카드뉴스를 선택한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크기가 정해져요. 이때 업로드 항목에다가 아까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디자인에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와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크기를 조정하시고 싶으신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꾸미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글자는, 이미지는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빼내고 하겠습니다. 프레임 때문에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편집 눌러서, 매직 레이어스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 크기에 맞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더 똑같이 이거는 예를 들어 이거는 두 페이지로 하나는 이미지를 넣고 하나는 글씨를 넣고 싶다. 그럼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글자는 없애고 이미지만 키워서 놔두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미지를 어떻게 놓을 건지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뒤에 프레임이 있어서 그래요. 프레임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만 놔두시고, 이미지는 지우고, 저 글자만 하는 거. 한 페이지는 이미지, 한 페이지는 글, 이렇게 쓰셔도 되죠. 어떻게 쓰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유 눌러서, 예, 모두 보기 누르고, 여기 헤이진, 디자인이라는 곳에 헤이진 플립북스가 있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 지금 게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윤혜 선생님은 벌써 만드셨다고 저한테 링크 보내주셔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오, 잘 만드셨어요. 여기 노트북 LM 이제 지우시고 이제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앞에 표지가 들어가야겠죠. 책 표지. 이렇게 만드셨네요. 어, 잘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요. 김용태 선생님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게요. 아기곰 풍이에 과자 나라 모험. 이렇게. 어, 예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의 페이지도 늘릴 수 있고 자유자재로 캔바에서 이제 수정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책의 모습으로는 이렇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어디를 수정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죠. 책의 형태로 보신 다음에 그래서 캔바에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페이지를 늘려서 이제 뭐 한 30페이지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요소 같은 데서 뭘 더 집어넣고 싶다. 반짝이는
폭죽을 내가 넣고 싶다, 아니면 별을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찾아서, 요소를 찾아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픽에 가서, 예, 어차피 책이라 움직이는 거 소용없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별을 넣어주셔도 되죠. 캔바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꾸미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공유 버튼 눌러서 책의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진짜 책은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하죠. 어디로 가냐면 책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면 다운로드는 이렇게 해주세요. 다운로드는 자, 책을 내가 다 꾸몄어. 그러면 PDF 인쇄라는 걸로 다운을 받으세요. 자, 다운을 받아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책을 출판하실 수 있다.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작가화라는 곳이 되게 전자책 만들기 되게 쉬운 곳이어서 여기 알려드릴게요. 자, 작가화에 들어가시면 자,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자,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 무엇으로 무슨 계정으로 로그인 하실지를 정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 회원가입하고 들어가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돼. 그런 다음에 네,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계정으로 먼저 문자가 와요. 계정으로 올 때 이 계정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그인한 계정으로. 네, 화면 켜달랍니다, 선생님들. 사진 찍으신다고 하시니까 얼굴 비춰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하고 내가 인증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인증을 다 받고 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거 작가화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메일 인증하고, 그 다음에 계좌 인증을 합니다, 여러분.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가시게 돼서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 주민번호 유무 이렇게 해서 인증을 다 받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계좌번호까지 다 인증이 되죠. 모든 걸 다 인증하고 나면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PDF로 다운받은 걸 이제 출판을 하겠다 해서 도서정보 입력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책의 제목은 뭐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목 놓고 여기 동의하고 출판 예정일 뭐 3일 뒤로 입력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해주세요. PDF다. 전자책 파일 유형이. 이렇게 하고 저자명도 적어주시고 AI하고 같이 썼으면 AI를 같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가격은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좀 숫자가 많이 안 되면 금액을 적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고 자기소개도 들어갑니다. 작가 소개, 목차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책 소개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하면 네, 여러분의 메일로 이 저장이 됐다고 이 연락이 와요. 메일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런 이제 도서 정보를 집어넣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PDF 파일로 집어넣어 주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2단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도서 정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 책을 쓰는 것까지는 방법만 제가 오늘 알려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책을 완성을 해서 우리가 책을 올리는 걸 같이 해보는 것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책을 먼저 편집하시는 걸 해보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드신 다음 책을 편집하는 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선생님도 쓰셨다고 보내주셔서 함께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볼게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예쁘네요, 쌤.
아유, 깔끔해라. 디자인을 잘 선택하셨네요. 자, 어때요? 다른 분도 박영주 선생님도 보내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호호, 나리는 귀여운 소녀예요. 아, 다들 잘 만드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책 만들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혹시 책을 출판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마무리를 해서요. 제가 다다음 주에 수업할 때 여러분들 봐드릴 테니까 작가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또 책을 편집하는 거, 헤이진에서 내 컴퓨터로, 헤이진은 보는 용도로밖에 못 쓰고요, 현재로는. 헤이진을 내가 활용을 할 거라면 헤이진을 별도로 가입하셔서 저작권에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LM에 우리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사람 냄새가 나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 사람 냄새 나는 책을 써주세요. 자, 요겁니다. 제가 사람 냄새 나는 책을 써달라 안 했네요. 그걸 안 했네요. 그거는 꼭 여러분, 사람 냄새 나는 책을 꼭 써주셔서, 자, 여기 웹툰을 만드실 분은 이렇게 각 페이지는 3, 4개의 패널로 구성할 것, 대사는 말풍선 안에 넣을 것, 뭐 이렇게 해야지 웹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PDF로 꼭 출력을 한다는 거. PDF 출력해서 캔바에서 수정을 하고 또 거기서도 저장을 PDF로 해야 작가와의 책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마지막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수업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일정이 너무 바빠서 한 주는 쉬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 13일 날 똑같은 시간 8시에 수업 있습니다. 또 궁금한 혹시 거 있으실까요? 13일 수업 접수 미리 하신 분들은 괜찮고요. 이미 혹시 마감이 더 됐다고 추가하실 합니다. 분 중에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한해서 하고 싶으신 분은 톡으로 문자 아이디 알려주시면 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작가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꼭 멋지게 작품 만들어서 다음에는 책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서 넣을 때 첫 페이지는 책에 표지가 들어가야 돼서 요 첫 페이지는 꼭 이미지로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첫 페이지예요. 그러면 책 페이지를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1페이지만 별도로 PNG로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1페이지만 별도로, 2페이지만 이렇게 표시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음에 작가와의 출판할 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디지털 수고하셨습니다. 로그인 하셔갖고 출결해 주셔야 돼요. 출결 종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